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라켓 감정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3주차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번 주 주제는 라켓 감정입니다. 우리가 1교시에서는 라켓 감정과 진짜 감정이라는 주제를 다뤘고, 라켓 감정의 주제 아래서 이제 두 번째 교시, 진정한 감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서 이제 진정한 감정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기는 했었죠. 자, 진정한 감정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 거냐라고 했을 때, 교류 분석에서는 이제 라켓 너머의 진정한 감정,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라켓 감정이라는 것은 그 어린 시절에 금지되었던 감정을 대신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이 현재의 상황에 부적절하게 나타나는 그런 학습된 감정이라고 우리가 이미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라켓 감정은 어린 시절에 금지되었던 감정을 이제 대신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상황에 부적절하게 나타나는 학습 감정이 되는데, 이것과 달리 진정한 감정은 뭐냐 하면 어렸을 때 금지되기 전에 느꼈던 실제 감정을 진정한 감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라켓 감정으로 표현됐지만, 그래서 금지 라켓 감정이 표현이 되고 진정한 감정이 이제 실제로는 금지가 돼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렸을 때 금지되기 전에 느꼈던 실제 감정을 진정한 감정이라고 하고, 진정한 감정은 문제 해결에 필수적이고 자율성을 회복하는 중요한 열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라켓 감정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진정한 감정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강한 문제 해결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진정한 감정의 종류와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정한 감정은 무엇인가? 라켓 감정으로부터 진정한 감정을 어떻게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 이런 이제 고민들을 할 수가 있는데, 교류 분석에서 말하는 진정한 감정에서 첫 번째는 화입니다. 화. 그래서 화라는 감정은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죠. 누군가가 무례하게 굴거나 잘못된 지시를 내릴 때 우리가 화가 나는데, 이때 화를 내는 것은 진정한 감정입니다. 그래서 이 진정한 감정으로서의 화는 자신의 위치와 잘못된 지시를 바로잡는 데 도움을 주는 거죠. 다시 설명하면, 우리가 부당한 일을 겪었어요. 그래서 화가 났어요. 그러면 진정한 감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당한 일을 겪었을 때 우리가 화를 느꼈고, 그래서 그 화를 표현하면, 그 부당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부당함이 줄어들거나 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럴 것을 우리가 진정한 감정이고, 현재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는 감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진정한 감정은 슬픔입니다. 슬픔은 과거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는 감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돌아가셨거나 애인과 헤어졌을 때 관계 상실을 슬퍼하고 애도하는 것은 과거의 괴로운 사건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볼 수 있죠. 슬픔은 보통 상실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실이라는 건 이제 과거의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과거의 문제를 해결할 때, 어떤 상실의 문제, 상실감을 해결할 때 이 슬픔이 도움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슬퍼하는 것을 다른 말로 애도한다 그러죠. 그래서 애도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 우리가 과거의 괴로운 사건을 극복할 수 있겠습니다. 진정한 감정의 세 번째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그래서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미래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는 감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려움을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제 겁은 좀 더 부정적인 표현이 이제 들어가 있는 거고요. 두려움이라고 할 때는
기본적인 의미만은 이제 포함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두려움을 느꼈다면 현재 우리가 어떤 위험한 상황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그래서 위험한 상황에 있을 때 두려움을 느낀다면 진정한 상황이고, 위험이 없는데 두려움을 느꼈다면 그것은 라켓 감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예를 하나 들어보면, 어둡고 인적이 드문 곳을 피하거나 신호등을 확인하고 길을 건너는 것은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을 피하게 해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두려움을 느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어둡고 인적이 드문 곳으로 막 다니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두려움이 있다면 그런 곳을 피하게 되죠. 자, 우리가 두려웠으면 어떻게 되죠? 신호등을 무시하고 무단 횡단을 하게 되겠죠. 그러나 두려움이 있으면 우리가 신호를 지키게 되죠. 자,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겁니다. 위험은 미래의 것인데 미래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 두려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세 가지 감정 기억하시나요? 화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슬픔이 있었고 두려움이 있었죠. 그래서 화라는 것은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죠.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거나, 슬픔이라는 것은 과거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상실을 극복하는 거죠. 그리고 두려움이라는 것은 미래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죠.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진정한 감정은 행복이라는 감정이 있습니다. 행복. 기쁨 또는 행복. 교류 분석에서는 두 가지를 다 교차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행복이라는 단어는 두려움이나 화나 슬픔처럼 문제 해결의 차원에서 설명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행복이라는 것은 그 변화시킬 수 있는 감정이 아니라 변화의 결과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이 채워졌을 때 만족을 느낄 때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변화시킬 수 있는 감정이 아니라 변화의 결과이기 때문에 문제 해결 차원에서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또 이 행복이라는 것은 해소가 아니라 점점 더 증가하는, 그래서 변화시킬 필요가 없는 감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변화시킨다기보다는 점점 더 증가하는 것이 이 감정이 가는 방향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진정한 감정과 라켓 감정을 구분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기도 하는 것이 바로 이 행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주의사항. 자, 진정한 감정이라고 해서 항상 진정한 감정은 아닌 거죠. 그죠? 네, 진정한 감정이라고 해서 항상 진정한 감정은 아닌 겁니다. 자, 무슨 말일까 또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은데, 자, 화나 슬픔이나 두려움이나 행복, 이 네 가지는 감정이죠. 감정. 그죠? 네. 그리고 이걸 우리가 진정한 감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만약 이러한 감정이 다른 감정을 대체해서 반복적으로 경험되어진다면, 자, 이게 중요한 표현이 있죠. 자, 다른 감정을 대체해서, 무슨 의미예요? 자, 라켓 감정이 뭐라 그랬어요? 진정한 감정을 대체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네 가지 감정이 다른 감정을 대체해서 반복적으로 경험되며, 이게 만성이란 얘기죠. 만성이란 얘기입니다. 그것은 진정한 감정이 아니라 라켓 감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감정과 라켓 감정을 구분할 때는 그 감정이 어떤 것이냐를 이해하는 게 필요한 거죠. 자, 기쁨 대신에 슬픔을 반복적으로 표현한다? 기뻐야 되는데 슬픔을 경험한단 말이죠. 그럼 그 슬픔은 진정한 감정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네, 라켓 감정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이런 측면에서 기쁨이나 행복도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제 긍정 감정은 행복이나 기쁨이라는 감정을 빼게 되는데, 어쨌든 진짜 진정한 감정 대신에 다른 감정이 사용된다면 그것은 아무리 화나 슬픔이나 두려움이나 행복이라 하더라도 진정한 감정이 아니라 라켓 감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웃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즐거운 사람처럼 보이고 이렇게 보이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게 슬픔을 대체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외로움을 대체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진정한 감정이 아니라 라켓 감정이 되는 것이고, 비록 긍정 감정이긴 하지만 만성적인 부정적인 감정이라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라켓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라켓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라켓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감정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자신의 라켓 감정을 파악하는 겁니다. 라켓 감정을 파악하는 거예요. 자, 라켓 감정을 파악한다는 건 뭐죠? 자, 이미 이제 우리가 공부를 했지만 잠깐 복습을 해본다면, 우리가 평상시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평상시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그리고 그 감정이 다른 감정을 대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만성적이란 이야기는 그것이 진정한 감정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만성적이라는 말은 어떤 감정을 대체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감정의 유래가 원가족과 관련돼 있다면 그것은 라켓 감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떤 상황에서 상황이 바뀌었는데도 계속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다? 그러면 그것이 라켓 감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정 인식에서 감정을 인식해야, 감정에 이름을 붙여야 감정을 다룰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마찬가지로 이 라켓 감정에서, 라켓에서 벗어나는 방법도 먼저 라켓 감정을 파악하는 것, 인식하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라켓 감정을 아직 모르시겠으면 이제 전에 했던 내용들을 좀 살펴보시면 그 안에서 자기의 라켓 감정을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라켓에서 벗어나는 첫 번째 단계는 자기의 라켓 감정을 이해하는 거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단계는 라켓 감정을 계속 갖지 않겠다고 자신과 계약을 맺는 겁니다. 스스로 계약을 맺는 거죠. 그래서 라켓 감정에 빠지는 것을 신속하게 인식하고 벗어나고자 하는 신념과 책임감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인데요. 자, 내가 분노라는 라켓 감정을 가지고 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네, 나는 분노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네, 그렇게 이제 서로의 계약을 맺는 건데, 사실은 뭐뭐 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긍정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심리학에서는 부정적인 표현은 오히려 그걸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라켓 감정이 부정적인 감정이라면 내가 라켓 감정을 계속 갖지 않겠다라고 자신과 계약을 맺는 것은 중요하지만, 어쩌면 이런 의지의 표명은 오히려 라켓 감정을 더 초래할 수 있다는 그런 반작용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켓 감정을 갖지 않겠다고 자신과 계약을 맺는 것은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어디로 가야 되나요? 네, 이렇게 넘어가야 됩니다. 뭐냐 하면 라켓 감정을 갖지 않겠다는 것을 넘어서, 사실은 라켓 감정 대신에 긍정적인 감정으로 대체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라켓 감정이라는 것은 오랫동안 몸에 밴 패턴입니다. 그래서 한 번에 버리기보다 점진적으로 긍정적인 감정을 더 많이 선택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저항을 더 많이 일으키게 되죠. 그러나 새로운 것을 선택하면 오히려 그 저항을 줄일 수 있고 긍정적 감정에 초점을 맞추게 하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가 어떤 라켓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을 하셨다면 그 감정을 더 이상 느끼지 않기로 결정을 하시고,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서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기로 라켓 감정을 긍정적 감정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항상 위장된 감정이 아니라 진정한 감정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4단계는 현실 감각, 사고, 평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입니다. 자, 무슨 말일까요?
라켓 감정이라는 것은 검증을 거치지 않았다 그랬죠. 네, 우리가 현실적인 검토를 하지 않은 감정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내가 그 감정을 느낄 때 그것을 이제 점검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실 감각과 그 다음에 사고, 우리의 생각, 그 다음에 우리가 평가 기능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는 거죠. 그래서 혹시 나에게 편견이나 과보가 있는 것은 아닌지, 라켓 감정이 이것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또 망상이나 불안이나 공포가 있는 것은 아닌지, 또 생각을 통해서 그것이 지금 여기에서 정상적인 반응인지 살펴보아야 하는 거죠. 자, 라켓 감정이 무엇인지 인식하고 다시 그것을 느끼지 않기로 선택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또 그것을 긍정적인 것으로 대체하기로 결정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뭐가 필요하다? 네, 이 라켓 감정이 현실적인지 아닌지 생각해보고 또 평가를 해보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정상적인 반응인지를 살펴보는 게 필요하다. 우리가 이제 진정한 감정 4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진정한 감정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제 아니면 그것을 진정한 감정으로 대체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5번째 단계, 마지막 단계는 라켓의 근원을 찾는 겁니다. 라켓의 근원. 라켓은 투사나 전이와 이제 연관이 있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의 감정을 나에게 가져올 수도 있지만, 나의 감정을 누군가에게 전가시키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켓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이 감정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좀 찾아보고, 그 부분을 좀 해소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좀 중요한 얘기들을 몇 가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중요한 표현들입니다. 첫 번째 뭐냐 하면 라켓 감정을 버리는 것은 감정을 금지하거나 억압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라켓 감정을 버리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감정을 금지하거나 억압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 내가 화라는 라켓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라켓 감정을 버린다는 것은 이 화를 내지 않는 거 아니면 화를 억압하는 거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자, 라켓 감정을 버린다는 것은 감정 자체를 금지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감정 자체를 금지하는 게 아니에요. 자, 화라는 감정이 라켓 감정일 때 화가 라켓 감정일 수도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화가 진정한 감정일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화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 화가 진정한 감정일 수 있는데 화 자체를 억압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라켓 감정을 버린다고 했을 때 그 감정을 금지하거나 억압하는 건 아니다. 억압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원래 느꼈던 감정을 보고 이것이 라켓 감정이라면 진정한 감정으로 바꿔주는 것이고, 그래서 단순히 내가 라켓 감정이 화라고 해서 화를 금지하거나 억압하는 건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을 이제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 슬픔을 주로 느끼시는 분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슬픔을 주로 느꼈어요. 그래서 만성부정 감정이 슬픔이에요. 기쁜데도 슬프고 이래저래도 슬프고 저래 슬퍼요. 그러면 이게 라켓 감정이죠. 그러나 이 라켓 감정은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진정한 감정으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진정한 감정이 기쁨이라면 기쁨으로 대체하고, 진정한 감정이 슬픔이라면 화라면 화로 대체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두려움이면 두려움으로 대체하고. 그런데 내가 지금 상실을 경험했어요. 그럼 뭘 느껴야 되죠? 네, 그러면 슬픔을 느껴야 되는 거죠. 애도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슬픔이나 애도를 안 하면, 금지하거나 억압하면 오히려 다른 문제를 양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가지고 있는 라켓 감정 자체가 잘못했다는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이 라켓 감정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자, 감정이 일어나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표현하는 것은 조절할 수 있다. 그러니까 모든 감정과 관련된 강의나 교육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내용입니다. 제가 첫 주 강의부터 사실 얘기했던 부분이기도 한데, 감정이 일어나는 건 막을 수 없어요. 감정이 일어나는 건. 자, 여러분들 안에서 감정이 발생했어요. 이건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뭐는 조절할 수 있다? 표현하는 것은 조절할 수 있다. 자, 내가 감정이 생겼어요. 생긴 건 어쩔 수 없어요. 그 감정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발생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발생했으니까. 자극이 들어오면 발생은 하는 겁니다. 자, 근데 표현은 선택할 수 있죠. 그것이 아무리 진정한 감정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그 감정을 대상이나 상황에 맞게 표현해야 되는 거죠. 아무리 진정한 감정이라 할지라도 대상이나 상황에 적합하지 않다면 그것은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정이 일어나는 거 어차피 막을 수 없으니까, 감정이 일어났다면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지, 어떻게 조절할 수 있을지가 우리가 이제 고민해야 되는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슬픔을 느꼈다면 내 앞에 있는 대상에 적합하게, 또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 적합하게 그 슬픔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요소니까 반드시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자신과 타인이 상처받지 않도록 락해 감정을 잘 조절해야 합니다. 자신과 타인이 상처받지 않도록. 락해 감정은 자기에게만 부정적인 상황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타인에게도 부정적인 상황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락해 감정을 우리가 잘 조절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자, 우리가 화가 나거나 슬프거나 두렵거나 할 수 있는데 그 락해 감정이 일어났어요. 무의식적으로 발생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표현됐어요. 근데 표현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위장된 감정을 이렇게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죠. 네. 그러나 적어도 진정한 감정으로 대체는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자신과 타인이 상처받지 않도록 조절할 필요는 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감정 조절 훈련을 할 때 그것이 라켓이냐, 라켓 감정이냐, 진정한 감정이냐를 따지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발생했으면 진짜 감정이니까요.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그 감정이 자신과 타인에게 상처를 주지 않도록 하는 거죠. 이거는 또 다른 차원입니다. 라켓이냐 진정한 감정이냐를 구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라켓 감정이든 진정한 감정이든 진짜 감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감정이 표현됐을 때 자신과 타인이 상처받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또 한 가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정한 감정의 표현은 지금 여기에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라켓 감정의 표현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뭐 라켓 감정도 진짜 감정이기는 하고 그것도 사실 표현될 때 문제를 해결하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걸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니까요. 무의식적으로. 근데 라켓 감정은 지금 여기에 문제를 진짜로 해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라켓 감정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어떤 만성 부정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를 발견했다면 지금 여기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진정한 감정이 사용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진정한 감정을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찾아보는 것이 좋아요. 자,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어린 시절에는 불가능했던 욕구를 성인이 된 지금은 채울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자, 어린 시절에는 불가능했지만 성인이 된 다음에는 채울 수 있는 욕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렸을 때는 내가 울어야 부모님이 엄마가 밥을 줬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죠? 내가 울지 않아도
밥을 먹을 수 있어요. 자기가 차려 먹으면 되거든요. 배고프면 밥 달라고 안 하고 자기가 차려 먹으면 돼요. 근데 라켓 감정은 뭐냐 하면 과거의 방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인이 됐는데도 배고프다고 울고 배고프다고 화내고 짜증내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 바로 라켓 감정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는 불가능했던 욕구를 성인이 된 지금은 스스로도 채울 수 있다는 사실을 일단 명심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라켓에서 벗어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라켓을 쓴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퇴행을 의미하는 거죠. 지금은 효과가 없는데 과거에 효과가 있던 방식을 되풀이하는 겁니다. 그 시기로 돌아가서 그때의 전략을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게 아직도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게 아직도 효과가 있다는 의미는 사실은 우리가 아직 성장하지 못했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아직도 유아적인 상태에 다른 사람들이 반응해주고 있는, 그래서 성장하지 못한 가정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겠지만 불편하겠지만 과거의 비효율적인 전략을 포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도 쓰고 있는 그런 감정의 전략,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는 뭔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감정이 있다면 그 감정을 이제는 버려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썼던 감정들을 이제는 버리고 지금 여기에서 적합한 감정, 지금 여기에서의 책임 있는 행동을 해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진정한 감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감정 한두 문장으로 요약해 보시면 좋겠고, 특별히 라켓을 버리는, 또 진정한 감정을 선택하는, 또 진정한 감정의 기능, 이런 것들을 한번 스스로 정리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4주차에는 감정 조절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고요. 이때는 이제 감정 통제와 표현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업을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실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스스로 찾아보시고 공부하시면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